지난 우리 연구관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이번에 탑트위스트 합법화 문제, 이 문제가 침습 문제인데 피부 속에 우리 침 자극기관은 이 침습 허용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탑트위스트 합법화에 대한 내용이 민주당도 그것도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양당에서 다 모두 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탑트위스트들은 다음 정부에 입법화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몸에다가 바늘 굽는데 우리 손에 바늘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그보다 훨씬 안정된 일이고, 직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의료 소비자 선택권 확대, 뭐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도입하면은 기회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딱 20년 만입니다. 20년. 2003년도에 의료법 전면 개정안 유시민 장관이 있을 때 그때 시도했던 게 잘못됐다가 다시 20년 뒤에 다시 그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세월이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반 요 내용 문제는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목표가 진단부터 처방까지 빠른 시간에 한번 다 우리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걸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거는 진단에 대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폭넓게 적용하는 게 어려워서 이론적인 진단법들을 조금 알아야겠다고 싶어서, 침구 요결과 그 다음에 침구 대성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병인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인론은 크게 병인론은 우리 동양에서 병인론, 서양의 병인론 다른데, 서양에서 병인론은 사실은 선세균이니까 바이러스겠죠. 근데 동양에서 병인론은 선육기, 환경을 먼저 보는데, 이 동양의 병인론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내인, 내 안의 원인, 그 다음 외인, 그 다음 하나 더 뭘까요? 그렇죠. 불내인. 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이런 일들을 불내인인데, 이 내인과 외인과 불내인을 이거를 나누어서 병인론에 정리된 게 있습니다. 진단에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재본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을 하고 여러분 책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재본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있던 원고에다가 다시 조금 붙이고 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빠른 시간 안에 만들면 이 내용을 정리하자마자 그 부분을 병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필요한가 보면, 무엇을 살피는가 이런 걸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해서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뭘 살피냐면, 음량을 살피죠. 오행을 살피고 칠정의 부심을 살피면서 8강을 살피라라는 건데, 8강 혹시 아십니까? 혹시 그 8강 들어보셨습니까? 비강, 똥강, 그 말고 8강이라면 짚어야 될 진단하는 8가지 강령을 말하는데, 바로 음양, 허실, 한열, 표리, 이 8가지를 사람한테 살피는 거거든요. 음양에 대해서, 허실에 대해서, 한열에 대해서, 표리, 속이냐 밖이냐, 이 8가지를 살핀다. 그래서 8강을 살피고, 칠정이라면 희노애락, 비경공, 이 7가지 마음인데, 이 7가지 마음도 뭘 살피죠? 7가지 마음도 부심, 깊으냐 얕으냐, 이걸 살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성리학의 핵심이 뭡니까? 니가 먼저냐? 리하고 이하고 기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이가 형성되면 기가 따라온다라는 원리가, 이기 바로서 그게 태계이왕이 주장한 것이죠. 근데 이는 그대로 있지만 이 기가 형성이 잘 돼야 돼. 사람은 결국 기의 형성으로서 성격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기이원론인 이게 이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4단 7정이잖아요. 율곡이께서 주장하신 게 4단 7정의 7정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희로애락 비경공이고, 그럼 4단은 뭡니까? 4단. 4단이 인의 예지 아닙니까? 인의 예지인데, 인의 예지가 뭐냐면 우리가 성리학에 처음 만들 때 음량이 분화가 되면 뭐가 되죠? 음이 크게 분화되면 태음이 되고, 음이 작게 분화되면 소양이 되고, 양이 크게 분화되면 태양이 되고, 양이 작게 분화되면 소음이 되죠. 이걸 사상이라지 않습니까? 이 사상을 우주에다가 걸어놓으면 뭐가 되냐면 원형이 정이 되고, 인간의 성정에다가 붙이면 뭐가 된다? 이게 4단이 되는 거죠. 4가지 말단입니다. 그러니까 4단 7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음양오행 사상에서 그대로 나온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을 다 다르게 하는 것 뿐인데,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거의 뿌리는 똑같이 주역으로 갑니다. 거의 이야기를 그 송나라 때에 주의가 있었고, 주의 뒤에 왕양명, 있고, 그 뒤에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지만, 경물치지 나온다 하지만, 모두 다 뭐 조금씩 바뀌지만 저 안에는 주역의 음양오행물, 음양에 가는 것이, 음양사상 8개로 가는 그것은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 성리학의 원리에서 그 주역의 원리를 가장 잘 접목시켜서 그래도 치료법으로 학문을 학술과 동일시시키고자 노력해서 만들어낸 작은 결과물이라면 우리 두경요법입니다. 이 두경요법의 핵심이 사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음양이 있거든요. 이게 음양인데, 음이라는 것은 만져지고 보이고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음이라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색이거나 만져지거나 하는 건 음이랍니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면 그건 무조건 양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는 것은, 모든 것은 땅에서 생긴 것, 그걸 음이라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은 그런데 있죠. 그럼 이게 뭐에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늘에서 나온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부색도 보이고, 아니면 귀도 만져지고, 만져지고 보이는 모든 부분은 우리가 땅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통해서 키워낸 것이고, 저 사람 성깔이 있네,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데 있거든요. 저 사람 물이네, 그거 안 보이지만 있는 거죠. 저 사람 성질이 독하네, 안 보이는 거 있단 말이죠. 그거 있는 거는 뭘 봐? 바로 그는 하늘의 무형 청기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금처럼 땅에서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을 신체에 접목시켜서 그 내용들을 구분시켜 나가는 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상의 개념으로 보죠. 어디서 처음에 분화가 될 때 있느냐 없느냐 음과 양으로 분화를 시켰다가 여기서 조금 더 키워서 분화된 게 사상인데, 이 사상의 단계는 1차적인 한번 분화가 됐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게 몇 차원이다? 2차원이 되는 것이죠. 2차원은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차원으로 따지면 2차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상의 개념이에요. 사상은 하늘에 이렇게 4개로 걸려 있으니까, 이 하늘에 걸린 거를 사람이 이용하려면 사람은 어디에 서 있냐? 땅에 있으니까 땅에다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땅에 가지고 내려와서 원형이적 사상을,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려면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놓는 게 뭐냐면 중앙토거든요. 그래서 사상과 중앙토를 합친 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원래 5개가 생긴 게 아니라 2차원적인 하늘의 원칙 사상을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는 사단이라는 수호지심, 12지심, 또 뭐예요? 사양지심, 측은지심, 이 4가지가 있지만 결국 그거를 우리 몸에서 변화시키는 건 토의 의미잖아요. 토의 신. 그들이 신의 의미거든요. 그게 토인데 바로 그것이 몸을 2차원적인 몸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게 오행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라는 영역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체는 몸이란 거는 이 차원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붕붕 날아다닐 수는 없다. 절대 사람은 깊이 있게 못 다닌다 이거예요. 붕붕 뜰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 차원 쪽에서 이 차원에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중력이죠. 중력이라도 있으니까 사람이 평면에서 깊이가 더해지거나 높이가 더해지면 3차원이 되어버리거든요. 참 다행스럽게 중력이 사람이 붕붕 날아간다니까 계속 깔아앉혀주니까 이게 2차원이죠. 그러니까 사람 몸은 2차원에서 나타나요. 어디 못 가요. 그런데 이 사상이 더 분화가 되면 뭐가 된다? 8괴가 되지 않습니까? 이 8괴는 2의 3승에서 3차원이 됩니다. 이 3차원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몸은 둥둥 날아 못 다니는데 마음은 몸덩어리는 여기 있더라도 마음은 온 천지를 갈 수 있습니다. 3차원이라서. 몸은 시간까지 합치면 4차원인데 몸은 여기 아무데나 몸은 직접 움직여야 가지만 마음은 여기 지금 가만히 있어 집에 가고 자가 밥은 먹었나 안 먹었나 다 볼 수 있고 예, 자들 뭐하는 이 마음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어요. 3차원인 거죠. 그래 거기 시간까지 하면 공간까지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사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요걸 분석하는 방법을 바로 6기로 분석하는 것이죠. 왜 6기냐? 8개가 왜 6기로 바뀌죠? 8개에서 기준이 되는 게 2개 있다 있죠. 뭡니까? 하늘의 건, 땅 곤. 하늘의 건은 사람에게 뭘 한다? 하늘의 건은 사람의 동맥을 다스리고 땅의 땅곤은 뭐다? 사람의 인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곤 일처. 건곤은 사람의 음과 양의 중심을 잡아주고 나머지 6개의 개상은 인체의 6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6기가 근본적으로 분화될 때도 뭐 때문에 분화되냐 하면 생명 3요소 때문에 분화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 3요소가 뭐냐? 공기, 온기, 물기다. 이 공기가 분화되는 것을 거름이라고 부르고 공기가 없는 것은 소양이라고 부르고 온기가 집중된 것을 소음이라고 부르고 온기가 확산되는 것을 변화돼 없어지는 것을 태양이라고 부르고 물기가 집중된 것을 태음이라고 부르고 물기가 확산돼서 없어지는 것을 양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6개의 경을 바로 6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6기가 인체에 어디가 있다? 바로 경맥의 순환 통로가 되고 저 6기의 순환 통로는 바로 뭐냐면은 뇌가 신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이다. 그래서 맥의 신호가 메시지가 흘러가는 길이 바로 6경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맥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책에도 어떻게 돼 있고 표현을 했냐면 뇌혈류 속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되뇌로 공급되는 혈류의 속도 뭐 이걸 이야기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을 다시 치는데 BBSP라고 합니다. BBSP 블레인 블러드입니다. 블레인 블러드 되뇌 혈액 블러드 혈액이죠. 서플라이 공급하는 프레셔입니다. 압력입니다. 되뇌 혈액 공급 압력이 바로 맥입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표현하면 되뇌 혈액 공급 압력 BBSP의 차이값이 이게 맥이라는 겁니다. 이 BBSP 뇌로 혈액이 공급되는 압력은 앞으로 가는 압력과 뒤로 가는 압력의 이 2개의 압력 차이가 이것을 우리는 항제내경과 옛날에 이걸 가지고 뭐라냐면 맥인데 맥을 오늘날 물리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분석 비교해보면 맥이란 게 엄밀히 말하면 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되뇌 혈액 공급 압력 차이가 이게 맥이더라 이거죠. 그럼 그 압력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에 따른 그 메시지가 얼마나 이 단차 차이 나는 그 구간을 나눈다면 그 구간별로 나타내지는 그 시너지 그 시그널 신호가 그 신호별로 흘러가는 통로가 따로 있다는 거죠. 마치 모스부호처럼 모스부호를 길게 치면 한 줄이고 작게 치면 1, 2, 3, 4 이래 하는 것처럼
뇌의 이 압력 차이를 가지고 그 시그널이 요만한 압력 차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신체에서 안쪽으로 가고, 조금 더 나는 요 정도 차이 나는 시그널은 요거는 뒤로 가고,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요거는 앞으로 가서 바로 온도를 조절하는 손으로 이기면 되는구나. 요 차이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게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요 분석하는 일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뇌가 우리 신체의 뇌가 우리 몸을 조절하려면 일단 압력 차이를 줘서 그 차이 나는 압력의 시그널을 어디로 보내주냐, 아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 경맥으로, 요 경맥을 따라서 이 길로만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맥의 압력 차이를 딱 살펴보면, 맥을 알게 되면 최소한 뭘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느 경맥, 어느 라인으로 지금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그쪽에서 집중된 에너지는 왜 집중되어 있다? 에너지가 집중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제일 급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집중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걸 뭘로 받아들인다? 그쪽에 이 사람에게는, 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어디다? 저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를 우리는 거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거를 파악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면 맥진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몸만 고치고 마음만 고치면 안 된다. 몸도 고쳐야 되고 마음도 고치고,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현대의학과 거의 한 120년 전에 이 의학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몸을 고치는 것들, 몸 고치는 것도 의학이고 마음 고치는 것도 의학이었죠. 그래서 몸 고치는 것은 뭘로 고쳤습니까? 전쟁터에서 술로 고치지 않습니까? 알코올로 고쳤죠. 그래서 의자를 쓸 때 밑에다가 술주자가 들어가는 거죠. 술주자가 들어가는 거고, 요렇게 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뭘 쓰면, 요것도 의자죠. 의학의 의자인데 요거는 몸을 고치는 겁니다. 알코올로. 여기는 똑같은 화살밥에다가 참 주자죠. 여기다가 뭐입니까? 여기다가 영매 문자를 쓰면 요것도 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뭘로 고친다? 무당의 무속으로 고친다. 영매, 구슬내서 고치고, 몸이 아픈 거는 뭘로 한다? 상처는 술로 씻어내서 한다, 고친다. 이것도 의학이, 이것도 결국 이것도 의학이다, 이것도 의학이다, 둘 다 의학이라 하는 거예요. 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걸 같이 의학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서양의학이 현대의학에서 와서 실험실의학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은 뭘로 빼버렸죠? 이 부분은 빼버립니다. 왜 뺐었죠? 바로 보고서에다가 뭐를 썼냐 하면 여기 현대의학의 범주를 나타낼 때, 먼저 현대의학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냐 할 때 딱 정확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설명될 수 있는 부분까지가 현대의학의 범주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한마디로 뭘 이야기? 인과관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인과관계가 된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만 인과관계가 됩니다. 잠을 왜 그래 못 잡니까? 난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는 건 이유가 많아요. 분해서 잘 못 잘 수도 있고, 커피를 많이 마셔서 못 잘 수 있고, 밤새도록 핸드폰보다 못 잘 수, 책보다 못 잘 수도 있고, 그건 인간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부분을 뭘로 바꿉니다? 그건 의학을 안 본다. 요즘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 그래, 불안한 거 맞지. 근데 그게 무슨 병이냐? 그건 자기들 치료할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따라오는 게 바로 심리학이다, 정신분석학이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의학이 범주에 안 넣었던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의학이 보면 심리학이든 정신분석학이 따라오더라도 치료는 뭘로 합니까? 그럼 물질로 하죠. 물질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허를 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미국의 약들은, 대부분 모든 약들은 약에 대한
특허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다 자연물에서 가져옵니다. 흔히 말해서 뭐 상어의 껍데기를 벗겨보니까 상어 껍데기는 물이 묻어도 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오래 가더라. 그럼 상어 껍데기 같은 걸로 우리 슈트를 만들고 수영복을 만들고 빨리 가겠냐 하는 거죠. 근데 상어 껍데기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특허가 안 나와요. 왜? 특허란 거는 자연물에서 나오는 특허가 안 돼. 그건 발견이니까. 그럼 특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특허는 가공해야 돼. 그러니까 그하고 상어 가죽과 똑같은 뭘 화학 소재, 탄소 섬유를 만들어내면 그건 특허가 되는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침에 좋은 약, 도라지가 있다. 도라지 먹고, 도라지하고 배하고 섞어서 먹으면 기관지 좋더라. 그래. 그럼 그거는 특허는 안 돼. 그건 자연물이라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그거하고 똑같은 뭐죠? 여기 배에서 어떤 성분, 도라지 어떤 성분을 그걸 가져갖고 뭐에다 탄소화합물, 바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야지만 그게 뭐가 된다? 그게 특허약. 그게 약이 되는 거, 제약이. 그 우리 먹던 거는 특허라는 거니 그래야지 뭘 받았어. 특허를 받아야지 뭘 가지고 배타적 독점권을 가지니까 돈을 비싸게 가져주죠. 그게 뭐 우리가 시큰 좋게 해놓고 분석을 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인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삼이 세계 제일 좋다는데 전 세계 인삼의 판매량의 한 80%는 어느 나라가 가져갑니까? 스위스 가져갑니다. 인삼이 시큰 좋다고 우리는 하는데 인삼의 사포닌 성분을 활용해서 파는 거는 스위스에서 팝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 물만 먹는, 인삼에 물만 먹는 거예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수분과 약, 우리 한국에는 전부 농약 아닙니까? 인삼의 80%는 물이고 20%는 농약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집에 여러분 아는 분들은 그래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인삼이 좋은 이유가 거기 사포닌이라도 그것만 이용해서 파는 거, 그 알약을 만들어 파는 걸 위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 규명하는 게 서양의학이 됐다 보니까 이 부분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물질적으로 규명이 되는데 정서적으로 요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완전한 의학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일단 생겼는데 요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이거를 침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까 이것도 이 부분도 침이 되더라. 그래서 몸을 고치는 이때까지 의학 우리나라 전통의 침술도 보니까 오행의 범주에 멈춰져 있어서 오행만을 이용한 침을 놓다 보니까 오행침이다, 오행요법이다, 오치처다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 고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몸 고치는 정도, 오행만 이용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안 되냐? 오행을 이용하면은 경락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경락은 어디 체계에 있어요? 경락은 입체적인 몸에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경락이라는 개념은 몇 차원에서 나오는 거다? 3차원에서만 경락이 나와요. 이 3차원 개념을 넣지 않으면 경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기존의 고려 수집 류태 박사님이 만든 수지침은 오행만 이용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오행으로만 하면은. 왜냐하면 기존의 수지침은 경락체계처럼 3차원들 안 하고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평면적으로 이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2차원이면 오행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경락과 기맥을 경락에서 따와서 기맥에다 연결시켜서 손바닥과 손등 연결시켜서 이거를 똑같다. 그래서 여기하고 대칭해서 몸의 경락이 아픈 부위를 손의 기맥에다가 적용시키면 된다. 그걸 이름하여 상응점이라 했는데 상응점이 일부는 맞을지언정 일부는 안 맞더라. 어디가 안 맞냐? 바로 중간 쪽이 안 맞죠. 중간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간, 담, 심포, 삼초 이 부위는 안 맞아요. 왜? 간, 담, 심포, 삼초는 거름경과 소양경은 어디에? 신체의 중간을 흘러가기 때문에 측면을 흘러가려면은 전, 후, 중 한마디로 3면이 돼야 되는데 우리 수지침의 이 손 모형은 어떻게 돼 있다? 앞면 아니면 뒷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시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침만 오류가 있는 게 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맥을 이해하려면 일단 3차원을 이해해야 되고, 경맥을 이해하려면 경맥은 무조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경맥은 맥과 연결되어 있고, 맥이란 것은 되뇌가 신체에 주는 시그널,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맥이라고 그러고, 그 맥이 흘러가는 경로를 경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맥을 맥과 연결시켜서 경맥과 우리 맥 진단하는 맥이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 좀 뻣뻣하지만 제가 좀 해놨습니다. 경맥이라는 것은 맥의 경로고, 맥은 대뇌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뇌의 메시지가 흘러가는 경로가 경맥인 것이기 때문에, 경맥을 이용한다는 것은 맥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맥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경맥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 지금 뭐 어떤 그 동양어 한의대 맥한 데가 가도 경맥로는 뭐 경락 마사지라고 그러죠. 경락 마사지는 따로 하고, 뭐 진맥이니 뭐니 이런 거 따로 하는데 이게 같이 된다는 거 없어요. 전부 다 내용이 완전히 그 지팔 따로따로 이게 이거 완전히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이거는 왔다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데, 이거를 뭐 이불 속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좋아하고 막 이렇게 저 혼자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고, 또 이것도 자꾸 하면 또 여러분 이상한 사람처럼 들리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한테 계속 이게 했던 말도 또 하고 했던 말도 또 하고 했던 말도 또 하는데, 하여튼 이러면 잘 좀 이해하이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맥은 아무도 맥을 안 몰라 합니다. 맥을 모르고는 마음을 몰라요. 맥을 모르고는 몸을 모릅니다. 근데 맥이 얼마나 알기 쉬우냐? 경맥도 알기 쉽고 맥도 알기 쉽고 정말 이제 쉽거든요, 여러분. 조금 차이 나는 건 1성, 좀 남은 2성, 그 이상 남은 3성, 이거 하면 돼요. 그거 구분 못하면은 다행스러운 게 우린 기맥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살짝만 침 탁 넣어서 조절해보면 바로 변화가 나타나니까 맞다 안 맞다가 현장성 있게 바로 구분됩니다. 근데 그래도 하여튼 올해까지만 기다려서 그걸 눈으로 보이는 이 그래프로 바로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원체는 한 채널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채널 한 개는 여기하고 여기 따로따로 하는 건 돼 있는데, 이 두 개 채널 데이터를 일단 리시브해서 요걸 가지고 리시브한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그 단차를 다시 피크치를 나눠서 그거를 구간을 만들고, 구간을 만들었던 것을 수식을 넣는 알고리즘까지 개발하는 게 여기 1차 목록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R&D 넣었다가 엊그제 하나 떨어졌으면 또 되겠지 뭐. 계속 떨어지긴 한데 또 뭐 이거 떨어졌다고 뭐 속상하면 안 되고, 뭐 1억 5천짜리 넣었다가 또 한번 떨어져 또 넣으면 또 뭐 다음에 또 넣고 또 떨어지고 또 넣고 또 떨어지고 계속 뭐 심사위원들이 막 지겹할 때까지 계속 넣었다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매우 간단하고 매우 쉽게 정말 적용 잘 됩니다. 1분에 몇 초를, 1초에 몇 번을 피크를 요거를 측정하는, 1분에 한 80번을 측정한다. 1초에 80번까지. 1초에 80번을 이걸 측정을 하는데, 사람 숫자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참 요새 컴퓨터가 워낙 좋아서 그냥 엑셀로 넣어놓으면 알아서 분사를 쫙 해서 꼭지점은 피크치만 쫙 더하고 이쪽 피크치 쫙 더해서 연산만 내가 넣어주면 답이 탁 나온다. 1.2, 1.3, 1.4 많은 걸 삼성되는 1.8 넘어가요. 하나가 1에 비해서 1.8이 된다는 거죠. 1.8 이상은 모두 다 삼성이에요. 1.2 이상도 밀성이야.
그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 치료하면은 1은 안 돼. 왜냐면 측정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근데 1.81에 되는 게 딱 치료하고 다시 해보면 1.15, 1.1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평균 치맥의 마진율을 이 정도 두면 되겠구나. 뭐 그까지는 지금 그거 진행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있는 원리를 기계를 이용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하는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손으로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면 훨씬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경맥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경맥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거 직접 좀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그림을 이거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릴 것도 없어, 별 거 없어. 이건 뭐 진짜 왜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엄지손가락부터 몇 성? 여기서부터 3성, 1성, 2성 뒤, 중 아닙니까? 발가락도 엄지발가락 뒤, 중. 어려우면 팔 펴면 돼. 팔만 하면은 팔의 손가락이 일지면 발가락도 일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해서 팔 펴서 앞, 뒤, 중. 앞은 3성, 2성, 1성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 2, 폐, 대, 심포삼초, 심장, 소장 다리도 마찬가지로 연결시켜갖고 하면 얼굴 부위 알고 다 팔다리 알고 가슴 부위만 알면 그냥 연결되죠. 집에서 옆에서 배우자분들 뭐 사모님이나 남편들 주무실 때 한번 그려보이소 이렇게 쫙 한번 그려 거의 그대로 맞을 안 되면 그대로 한번 누르려고 손으로 만져만 봐도 그게 경련다 사실은. 대부분 엄청나게 아프는데 관절마디가 있는 그게 시원하다 느끼려면 사실은 뭐 정확한 노술을 안 해서 그럴 텐데 경맥은 그러면 거기 자극을 세게 자극을 주면 바로 자극을 어떻게 됩니까? 세게 자극을 주고 맥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맥이 원하는 맥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면 이분이 내가 여기를 굉장히 탁 물렸다. 딴 데보다 굉장히 아픈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여기를 잡은 상태로 여기가 대장경이니까 이때 이 굉장히 아픈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맥이 뭘로 바뀐다? 순간적으로 여기가 교통사고 났으니까 뇌는 여기가 제일 문제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방식이 뭡니까? 아까 BDSP 혈액 공급의 차를 얼마나 줘야 된다? 3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성이다? 우리가 3성. 그거는 그게 부돌 3성 조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맥 생성법이라고 해요. 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침을 꽂으면 몇 성? 침을 꽂아도 제일 좋은 게 침 꽂으면 맥이 그대로 되죠.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경맥에다가 침을 꽂아서 치료한다는 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다? 이런 교통사고 내에서 사고를 만들어서 쇼크로 치료하는 것이지 뇌를 치료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렬 부위는 경렬에 대해서 자극을 주거나 경렬에 침을 넣는 거는 이거는 뇌 치료법과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교통사고 치료법입니다. 흔히 말해서 자극 유도 반사, 통증을 더한 통증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근본에 조절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근본 조절도. 그래서 이 맥과 경맥과 그다음 손의 기맥을 사실 기맥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뭐가 같다? 수경맥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기맥은 이미 류태 박사님께서 본인이 자기가 만든 거라고 이름 기맥이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이 정한 기맥은 뭘로 돼 있다? 2차원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맥이에요. 그럼 기맥을 더 보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다른 말이 뭐냐? 경맥을 손에 옮겼기 때문에 수경맥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책에 그래서 수경맥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경맥과 기맥은 엄밀히 다르죠. 기맥은 2차원의 구도고 수경맥은 신체와 똑같은 3차원의 구도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두경요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면은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단순하게 상응점이 어디냐 뭐 이런 것은
그 얘기를 찾고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이게 뭔가 박사 과정에서 알파벳 배우러 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생각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멍 때릴 때 한번 몸을 신체를 맥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탁탁 맞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맥으로 잡아서 맥도 만들어 보고 자기 맥을 계속 확인해 보고 맥을 이제는 맥을 모를 리가 없죠. 자기가 나 총구일성맥을 한번 간실맥을 느껴보고 싶다. 그럼 간실맥을 만들면 되거든요. 대신에 좀 건강할 때 해야 되겠죠. 건강하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건강할 때 하면 됩니다. 저도 한 5, 6년 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그 신종플루를 제가 여기 우리 애가 하나가 신종플루 감염됐는데, 걔를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제가 감염이 됐어요. 그것도 12월 27, 8일 날 그때 제가 딱 아이고야 이거 조심해야 내가 감염됐구나 싶어서 그날 집에 들어가서부터 뭐 한다고 이게 그래서 한 나흘간을 두문불출하고 집에 혼자 이 신종플루하고 싸웠었거든요. 침을 하루에 3번, 4번 놓으니까 막 이게 열이 나는 걸 못 이기더라고. 못 이기는데 4번째가 5번째 마지막 탁 하니까 정말 이 치료가 충분하니까 마지막에 머리에서 압력밥솥에 압력솥이 터지듯이 이 머리가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박하사탕 먹듯이 팡 터져요 이게. 팡 터지면서 코가 빵 뚫리고 숨이 팍 먹고 머리가 싹 맑아지고 땀이 싹 빠지면서 이게 날아갔구나 이렇게 딱 몸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확히 느꼈습니다. 땀을 비 오듯이 흘릴 건 말도 안 하고 할 수 없고 사투를 벌여서 아무데나 침하고만 지난주 2주 전 지난주도 제가 코로나를 걸렸던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인가 부산에 좀 오전부터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 4시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짬이 나서 그 해운대 호텔 앞에서 내가 조금 부산에는 이쁜 사람이 맨날 구경하러 가다가 막 바람에 쐬갖고 그랬었는데 그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금요일날 출근하자마자 딱 그냥 다시 집에 들어갔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목이 막 아프고 말은 못하겠고 이거 막 나가 검사하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렇다고 이거 치료 방법도 없다길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앉아서 이제 침 하루에 5번 4번 5번 땀 뻘뻘뻘 흘리고 혼자 해가면서 월요일날 그러니까 금, 토, 일, 3일간 정말 열심히 5번 4번 진짜 침을 엄청 쓰더라고 제가 혼자서 이 열풍 사가면 올바 없이 보시죠 침 좀 줘 없어 침 엄청 써요. 이것도 치료하니까 되더라니. 좀 고생을 그 정도 고생 약 먹어도 그 정도 고생하는 거 침 놓고 하니까 침 너무 편하고 또 침 효과 떨어지면 또 아프고 그래서 몇 번 3일을 딱 하고 나서 월요일날 딱 오니까 고실장이 막 연락 온다고 그래요. 속으로 내가 내 때문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검사하러 가보자. 이거 보고서 둘이 같이 갔어요. 가서 했는데 고실장은 시작한 날이고 저는 나흘 끝나는 날이라서 그런지 이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자가진단 하라 해서. 그래도 돈 주고 PCR 하면 나온다는데 굳이 시켰습니다는 고실장 그때 집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 일을 했는데 또 왔다 갔다 하면 저 집에 와서 침을 놨는데 별 문제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침을 몇 개 놓냐면 10개 놓거든요. 제가 한 16개 양쪽에 한 손만 놓으니까 몇 개 안 들어가요. 한 16개 정도 놓는데 그러면 신종 풀릴 때 어떻게 침 놓습니까? 이거 궁금할 거 아닙니까? 맥이 어떨 때 어떻게 났습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니까 내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몸에 침 놓는 방식은
90%가 똑같습니다. 90%? 그래요. 90%입니다. 그 기본에 우리 식당 가면 기본 반찬 깔아주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거기에 국을 뭐 준다 이거 차이가요. 여기서 말하는 국이 뭐냐면 증상. 목 아픈 목 하나, 코 아픈 코 하나, 머리 아픈 머리 하나. 요 한 개, 두 개 차이가 되지 나머지 90% 놓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대신 탁기를 제거할 때 이번에는 다음에 걸 많이 제거한다든지 이번에는 임파절 비장 걸 많이 제거하는 요런 좀 기술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침 놓는 방법과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로 계속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자기한테 맞는 침 자기가 자기 몸에서 그걸 알고 그걸 놓고 계속 자야 돼요. 그걸로 건강관리 하셔야 됩니다. 계속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침 놓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너희들 침 맞고 가서 한번 더 해보세요. 거기에 70% 80%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사는 몸은 비슷하니까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 불레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생로병사가 같이 가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비슷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치료법의 매뉴얼을 자기가 개발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건강관리는 이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한다 그러면 그건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꾸 막 이렇게 용 빼는 재주 같은 거 찾을 생각하면 안 된다. 특별한 비법이 있거나 특효 방법 이런 거 찾으려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몸만한 우주는 없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세상에 안 일어납니다. 그 내 몸 안에만 뭐 평행지명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만 자꾸만 그것만 보시면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 하루에도 수없이 자꾸 자기 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보고 그걸 조금 있을 때 돌려주고 자꾸 돌려주고 나이가 들면은 체온이 떨어지죠. 체온이 떨어지면 당연히 체온만 떨어지겠으면 체온이 왜 떨어집니까? 혈액순환이 덜 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혈액순환이 덜 되면 뭐가 떨어집니까? 혈액순환만 안 되는 게 아니고 혈액에 들어있는 뭐가 없다? 헤모글로빈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헤모글로빈이 안 돌아가면 뭐가 떨어집니까? 생체 전기도 떨어져요. 전기가 부족한 거라. 더구나 전기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전기가 다 또 피복도 벗겨져요. 피복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전기가 합선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차분만 잡아도 번쩍번쩍 놀래고 말이죠. 무거리만 잡아도 정전이 일나고. 이거는 한마디로 전기가 내 몸에 많은 게 아니라 전기가 새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새나가니까 뭐가 피가 빠지는 거 같고 에너지가 빠지는 거니까 그거를 자꾸 체온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때 보충해 줄 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자꾸 금붙이를 몸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전기를 보강해 주기 위해서. 그 전기를 보강해서 뭐 붙이도 안 되니까 몸에 그 금사주의법 금을 막 몸에 집어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건 안 해도 금보다 나은 게 침 맞는 거거든요. 정확한 자리. 침을 자꾸 꽂아주는 것은 몸에 전기를 계속 돌아가게 해주는 거니까. 피부병도 마찬가지죠. 피부병은 약으로 치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약으로 치료됐다 그러면 속은 더 절단나게 돼 있습니다. 피부병이. 가능하면 피부병은 무조건 치료로 가야 됩니다. 우리 그 은서 이야기 해도 됩니까? 네. 보는 눈도 좋아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 그 아끼는 아주 예쁜 딸,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애가 이뻐요. 뭐 완전 얼굴이 형편없어. 얼굴이 진물이 나서 이게 완전 얼굴이 막, 저도 깜짝 보고 놀랐습니다. 진물이 생겨갖고, 목하고 이렇게 해서 얼굴 여기까지 쫙 있어요. 그 마스크를 해봤는데 눈이 막 이렇게 벌거지고, 막 이렇게 수포가 올라와서, 그게 뭐, 완전히 뭐라 해야 돼. 자기 살이 아니라 부글부글 올라와서, 뭐 너무 겁이 나요. 근데 그게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를 얼마나 저도 걱정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문제인데 마스크를 딱 벗겨봤어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난지를 봤죠. 그래서 이마 여기까지 올라오고 목도 이렇게 왔어요. 목이 더 목부터 침체해서 이렇게 다른 데 있냐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내장에서부터 올라오거나 속에서 올라왔으면 빨리 퍼지는 속도가 굵은 혈관으로 퍼지면 혈액 문제거든요. 혈관이 굵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퍼지면, 아니면 면역의 문제라면 어디 와야 되냐면 내부 미개통에서 문제라면 이 목 옆에 임파선이 있는데 이쪽에서 많이 와야 되겠죠. 근데 이런 데는 다 깨끗해요. 딱 벗어보니까 이 코 밑에하고 입술 중하고 여기가 노랗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다가 마스크 한번 다시 한번 쪄봐요. 마스크를 탁 쪘는데 마스크 붙어있는 그 마스크 쓰고 있을 때 나가는 공기 통로, 입에서 나가는 공기 통로에 따라서 이렇게 싹 이렇게 오고. 이건 접촉성 피부예요. 자, 처음에는 접촉성 피부예요. 이 자기의 침이나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본인의 침에 접촉이 된 부위에서부터 이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독한 약을 먹고 이러니까 위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거기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서 습기가 있는데 그 산성의 약기운들이, 독한 약기운들이 입으로 올라오면서 그것이 마스크하고 접촉이 돼서 여기가 제일 심하고 그 공기가 아래 위로 새 나가면서 번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혼자 탁 참고 혼자서 난 아파 죽겠는데 혼자 기분 좋아. 그리고 그걸 찾으면 뭐가 되냐면 원인이 나오니까 방법이 되죠. 다른 어떤 약을 쓰고 이렇게 하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바람을 쐬야 되거든요. 접촉이 안 돼야 되거든요. 접촉이 안 돼도 건조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위장이 안 좋은 건 위장을 편안하게 일단 만들어서 해야 되고, 접촉성 피부염이 이만큼 생길 정도가 되면 뭡니까? 안에 산성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성이 많으니까 산성의 환경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였지? 진짜 금방 까먹구나. 몸에 있는 강산성의 이 신체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바로 대장을 많이 비워야 되는 거죠. 빨리 장을 빨리 비워야 되니까,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빨리 먹어서 장을 좀 빨리 산성의 환경을 바뀌어서 유산균을 좀 많이 먹여라 라고 했더니 간도 찍어요. 가끔 해독이니까 그러잖아요. 참 진짜 불필요한 걸 기억하고 있네. 그래서 유산균을 가지고 강산성을 좀 해소해주고, 그 다음 바람을 씌워주고 빼주면은, 그리고 이제 아큐빔으로 계속 좀 대주시라고 했더니만 지금 꾸덕꾸덕해졌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고 계속 보기 싫다고 거기에 만약에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면 끼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들은 우리 그 교경연구 손에서 침으로 틀림없이 다른 것보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수지침 한계를 알아야지만 이 환자가 우리 환자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어제 한 분이 또 급하게 왔는데 눈이 갑자기 얼마 전에 강우석인가 강서구 그분 주사 맞고 접종 주사 맞고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방송을 그만뒀다 하시대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한 분이 오셨어요. 갑자기 눈이 막 안 보이다가 집에 오셔서, 그래서 이게 망막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급성이라서 병원도 이거는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일단 봤죠. 어떻게
눈이 지금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한쪽을 일단 안 보이는 쪽을 맞고 안 보이는 쪽을 이렇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보이느냐. 여기 그러니까 거의 뭐 손가락 형태가 약간 거의 안 보인다. 손 정도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일단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빠른 맥을 보고 침을 놓고 우선 급하니까 안 보이면은 시신경이 확장돼야 되니까 혈액을 빨리 보내는 방법. 혈액을 눈에도 혈관 아닙니까? 망막의 혈관을 확장시켜야 되니까 혈관 확장을 빨리 해서 공급하기가 제일 빠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건 사열이잖아요. 그래서 눈 상점을 사실 나타나요. 사열하고 침 꽂고 맥을 탁 잡으니까 맥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맥이 평이집에 쫙 오죠. 원하는 대로. 평이집에 쫙 왔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했어요. 눈 막아보세요. 한번 더 보세요. 더 봅니다. 어떠냐? 어떻겠습니까? 예? 손가락 보인다고. 들어오십시오. 예. 네, 오세요. 들어오시면 이야기할게요. 괜찮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네. 저도 뭘 말했겠습니까? 당연히 맥이 평이집에 딱 돌아오고 원하는 맥이 딱 됐어요. 맥이 삼성, 임상수 많이 부돌이 굉장히 컸는데 맥이 쫙 돌아서 기분이 딱 좋아요. 맥을 보니까. 그래서 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딱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맥 뭘 봐야 돼요? 딱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입니다. 이래 했는데 안 보여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지침 한계를 뭐라고 했냐면 수술을 요하는 외과적 질환, 수술을 요하는 외과적 질환은 우리 수지침의 치료 범주가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급성 전염병 우리 아니라 했거든요. 악성 종양, 요건 우리 극복 과제지 우리가 급하게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의 범주가 바로 여기입니다.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급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인지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의 시신경, 눈의 증상의 개선이 조금 더 없는 상태라면 이거는 핵심적으로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변성 위축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신체 질환, 신체의 이상 중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변성 위축이라는 신체 증상이 있습니다. 변성 위축이라는 것은 조직이 변성되고 위축되려면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증상이 왔을 수 있고 핵심적으로 뭐냐면 증상이 발견되는 것은 단시간에도 올 수 있고 장시간에 올 수 있는데 회복되는 것은 변성되고 위축되는 게 회복되는 것은 장시간 가야 되는 거죠. 살이 빠졌던 사람이 살이 하루 만에 찔 수는 없잖아요. 피부 조직이 물러졌던 게 하루 만에 없어지고 상처가 해졌던 게 이것도 상처가 시간이 지나야 낫지 하루 만에 날 수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변성 위축이라고 그래요. 조직이 변성됐든 위축됐든 이런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 오래 걸릴 동안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다시 말해서 조직이 변성되고 조직이 위축된 상태니까 이 예민한 조직 문제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서 이건 우리 범위 손대면 안 돼요. 이쪽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치료할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치료할 범위가 아니다. 내가 다 할 걸 다 했는데도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조금이라도 상황의 증상의 개선이 있다면 그럼 자극의 빈도와 자극의 양을 늘린다든지 좁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료의 여지를 둘 수가 있는데 기대를 둘 수 있는데 완벽한 평인지면을 만들었음에도 눈은 그대로 있다는 건 이거는 완전 조직 손상이 심각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간에 외과적 수술 아니면 외과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게 맞다. 그분은 뭐 서울 가서 다시 MRI를 머리에 찍는데 사실 이 머리에 눈이 갑자기 안 보이면 의심할 수 있는 게 뇌하수체 쪽에 혹이 있는 걸 이런 걸 의심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혹이 있는 상태라면 맥이 평이집에 안 돌아오죠. 또 그게 평이집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뇌하수체 그쪽 혹이
확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신경이 통과되면 눈도 보여야 되는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검사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우리 치료의 범위가 어딘지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좀 그래서 뭐 경험도 많이 필요하긴 한데 차근 자신감 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스위치 무조건 좋다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건 지금 지나라. 다음 시간에 쉬었다 가겠습니다.